은 가격이 크게 폭락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폭락은 정치, 통화정책 쇼크와 레버리지 청산 증거금 인상 등이 한 번에 터진 전형적인 시장 발작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은 가격이 크게 하락한 시점에서 그동안 은 가격 상승 모멘텀을 주었던 요인들에는 문제가 없는지 현 시점에서 다시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가격 폭락의 원인으로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를 첫 번째로 들 수 있는데요. 과거 연준 이사로도 재직했을 당시에 매파적인 성향으로 인플레이션 파이터라는 별명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를 지명한 트럼프는 그동안 노골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해 왔는데요. 갑자기 매파적인 성향의 연준 의장을 지명했다는 게 뭔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를 지명한 트럼프는 그동안 파월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하였으며 제롬 파월을 흠집내기 위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트집 잡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도 않았죠. 이러한 트럼프가 자신의 뜻을 반대하는 사람을 지명했다. 저는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보시는 기사에서는 워시 후보자가 과거 대자대조표 축소를 주장한 바 있으나 최근에는 실물 경기 회복을 위해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늦다고 비판해 왔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시장은 며칠 전과 정반대의 사실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분명해지겠지만 이번 연준 의장이 트럼프의 뜻을 거스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하락의 좀 더 직접적인 요인은 CME 증거금 인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1월 30일 CME에서는 또 한 번 은선물 마진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후 은가격은 크게 조정되었죠.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무려 5번이나 증거금을 인상하였습니다. 마진 인상이 계속되면서 레버리지를 활용한 은 보유가 비효율적으로 되었고 결국 일부 시장 참여자들이 매도에 나서게 된 거죠. 다음으로 그동안 은 상승의 모멘텀이었던 은 실물 잔고 부족 문제는 해결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코맥스 창고에서 적격 은혜의 양이 불과 일주일 만에 8,400만 온스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전달드린 바와 같이 적격 은이란 선물 계약 만기 시 인도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인도 가능한 은을 뜻하는데요. 가격이 급격하게 급락하기 직전까지 실물 인도가 많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무은은 창고에서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다룬 2026년 3월달 오픈 인터레스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월 3일 현재 2026년 3월달 약 8만 6천 건의 선물 계약이 열려 있는데요. 일주일 전 대비하여 19,000건의 선물 계약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번 은 폭락이 일어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방 큰 폭락으로 인해서 선물 계약이 많이 청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3월에 계약이 많이 몰려 있어 위험하다고 했는데요. 3월 실무 인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큰 폭의 가격 하락을 유도하여 많은 수의 계약을 청산시킨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네요. 오늘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면 현재 이론적으로 최대 인도 요청 가능 수량이 코맥스 은 보유 수량보다 많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계약은 만기 전에 차월 선물 계약으로 롤오버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만큼 인도가 요청되지는 않지만 이론상 인도 요구량이 실제 재고보다 크다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큰 리스크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폭락은 코맥스에서 3월에 몰린 계약으로 인해 실무 인도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물량을 청산시키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실질 금리도 한번 따져봐야겠죠.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면 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미국 10년물 TIPS를 참고하면 되는데요. TIPS는 물가 연동 국채를 의미하며 시장 수익률을 10년 만기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에 맞춰 보정한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최근 들어서 다소 상승하고 있으나 1년 전 대비하여 하락 추세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1년 뒤에는 89% 확률로 현재 금리보다 하락할 것으로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기에 실제 금리는 다소 내릴 것으로 보이며 은가격의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이번 폭락이 공급 변화에 의한 것인지도 따져보겠습니다. 대규모 은 광산 발견에 의한 공급량 증가에 대한 이슈보다는 기존 대형 채굴업체에 문제가 생겨 은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이처럼 은 가격이 폭락할 만큼 공급의 증가는 없었으며 오히려 은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소식이 있었네요. 오늘 알아본 바와 같이 이번 폭락은 연준 매파 인사 신호로 인한 금리 발작, 증거금 인상으로 인한 레버리지 청산, 과열되었던 투기 수요의 되돌림 등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진 시장 발작입니다. 이번 하락이 은의 펀더멘탈이 갑자기 무너져서 생긴 폭락이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 상승의 핵심 모멘텀이었던 실질 금리 하락 기대와 공급이 구조적으로 빡빡하다는 인식과 코맥스 실무 흐름이 타이트하다는 데이터 등
이런 요소들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여전히 유효한 축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투자 비중인데요. 은과 같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반드시 투자 비중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 다뤘듯이 투자 비중을 구하는 간단한 공식입니다. 자신이 감내할 수 있는 손실률을 투자 자산의 과거 최대 손실률로 나눠주면 됩니다. 은의 경우 1년 동안 최대 손실률은 50% 가까이 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투자 비중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허용 가능 손실률이 마이너스 5%인 경우 은 최대 손실률을 마이너스 50%로 가정을 하면 투자 비중은 10%가 나옵니다. 이렇게 비중 계산 시 투자 자산의 속성과 나 자신의 개인적인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반영하였기 때문에 비중 계산 후 투자를 하게 되면 좀 더 안정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투자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앞서 언급드린 비중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은투자에 앞서 기본적인 투자 가이드를 이북으로 만들어 무료로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